자, 36번 문제는 자, 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물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게 잘 나오는 거고, 제일 교육 방법에서 많이 물었던 빈도가 높은 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문제를 몇 번 안 풀었어도, 몇 회 안 풀었어도 시범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지금 많이 눈여겨보셨죠. 그래서 뭐 칫솔질을 가르친다, 당뇨 환자한테 인슐린 주사를 가르친다, 또는 뭐 신생아 목욕법을 인부들한테 가르친다, 이런 말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의 방법은 시범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육의 방법 중에서 시범이라는 것은, 시범은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냐면요, 시범은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그랬죠. 그래서 시범의 장점이라고 하면 얘는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이 말 꼭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거가 되는 거죠. 가장 좋다는 거, 그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교육의 방법 중에서 또 여러분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모두가 전문가다 하면은 뭐였어요? 심포지움이라는 거, 그죠? 따로 안 적겠습니다. 심포지움은 모두가 전문가다, 그 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상반된 의견, 그 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패가 나누어지겠죠? 패널 토의, 그죠?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배심 토의라고도 하겠죠. 패널 토의 또는 배심 토의, 같은 이름으로도 아십시오, 여러분. 배심 토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 회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개의 분단으로 나누어서 서로 얘기를 나누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 의견을 종합하는 거, 그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분단을 나누었다, 이 말 나왔죠. 그런 토의는 분단 토의라고 했었죠. 또는 다른 말로 이거는 분단 나누어서 하니까 되게 시끌시끌하겠죠. 왁작지껄하겠죠. 이런 토의를 뭐라고 한다? 버즈 세션, 벌이 윙거리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래서 버즈 세션이라고 했다는 거, 그죠? 생각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교육의 방법 중에서 민주적인 회의 능력, 그리고 또 능동적 참여, 그리고 사회성 배양,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발표력도 키워지겠죠. 의사전달 능력 배양, 이런 거는 어떤 교육의 장점이었습니까? 집단 토의의 장점이었죠. 그래서 집단 토의도 은근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장점 이런 거, 사회성이 길러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민주적인 회의 능력, 내 주장만 할 수 없잖아요. 과반수의 다수결을 따를 거 아닙니까? 민주적인 회의 능력, 그리고 또 의사전달 능력 키워주고, 이런 거는 집단 토의라는 거, 그거 보시고요. 또 교육 중에서 창의성,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 사회자가 개입하면 안 돼, 니네끼리 알아서 편안하게 얘기하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이거는 창의성,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생각이 튈지 모르니까, 아이디어가 튈지 모르니까 이 회의를 뭐라고 한다? 팝콘 회의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팝콘이 탁탁탁탁 튀기듯이, 그죠? 자유롭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는 자,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하는 뭐 이렇게 보조 도구 같은 거를 써봄으로써 그네들이 얼마나 힘든가, 또 애로사항이 뭔가,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 때문에 힘들어할 때 부모가 자식 역할하고 자식이 부모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 그게 뭐예요? 역할극이라는 거 있었죠. 역할극. 그래서 역할극은 다른 사람의 역을 해봄으로써, 자, 키워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한다는 거.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역할극이 되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우리 그림책에서 동물 봤으니까, 코끼리 봤으니까 우리 코끼리 보러 동물원으로 바로 가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 아이들한테. 그거 뭐예요? 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견학이라는 거는 교육의 장소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실제 현장으로
교육의 장소를 실제 현장으로 옮기는 거죠. 그거는 견학이라고 하죠. 견학. 되셨습니까? 또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놔.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실제처럼 해보는 거야. 실제는 아닌데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실제처럼 해보는 거.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시뮬레이션. 그죠? 자, 요런 것들이 토의의 교육의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실 거는 제일 많이 물었던 거는 시범, 실무 적용이 용이한 거 많이 물었고, 그 다음에 마르고 닳도록 많이 묻는 게 심포지엄과 패널 토의 두 가지 구별하는 거, 그죠? 그리고 나머지도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은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교육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36번의 문제는 시범이 되겠죠. 그죠? 시범. 똑같이 하는 거니까 실생활의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실생활에 바로 적용한다. 그 말은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2번의 시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의 문제는 여러분 37번을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37번을 여러분들은 자꾸 어떤 키워드를 조금 잘못 잡으셔서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키워드가 중요해요. 키워드가 제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단어만 나왔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단어와 함께 이해는 하고 있어야 그 키워드가 이때는 뭐가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37번의 문제를 조금 틀리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하면 돼. 뭐 부족했으면 지금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럼 이때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지불보상제도에는 지불보상제도 거기에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라는 게 있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는 행위를 취해 줄 때마다 가격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행위마다 가격을 어떻게 하는 거다? 책정하는 거예요. 서비스 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책정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해줄 때마다 돈이 매겨지니까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걸까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겠죠.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되겠죠. 그죠? 해줄 때마다 올라가니까. 자, 그러나 이거는 장점이 되지만 최고의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은 그 의료기관에서 신이 나서 해주겠죠. 해줄 때마다 돈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의료비가 올라가는 거.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들어온 진료비 지불 제도에서 도입한 게 뭡니까? 포괄수가제라는 게 적용이 됐죠. 자, 포괄수가제는 여러분 어떤 의미였어? 얘는 질병 진단명에 따라 진료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책정한 겁니다. 진단명에 따라 진료비를 책정한 거예요. 진단명에 따라.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미용실에 남자 컷 얼마, 여자 컷 얼마 이렇게 적혀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 남자 컷이면 무조건 금액은 똑같다 이거잖아요. 똑같다. 그게 바로 포괄수가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포괄수가제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진단명이면 금액이 어느 대학병원을 가나 의원급을 가나 금액이 똑같다 이 말인 거죠. 진료비를 딱 정해놔 버렸으니까 맞나요? 그럼 그 정해놓은 게 몇 가지만 정해져 있었습니까? 전부 다 적용은 못하고 7가지를 정해놨었잖아요. 7가지. 그럼 그 7가지가 어떤 게 들어갔었습니까? 7가지 하면 자 여러분 외우실 때 막 외우려고만 막 단어를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크게 자꾸 반복하면서 하시면 훨씬 암기가 더 잘 되는데 처음부터 하실 때 그래서 7가지는 먼저 가장 국민들이 많이 보편적으로 잘 하는 거 수술 같은 것도 잘 하는 거 그런 종류가 어떤 게 있다? 안과에 뭐가 있어요? 안과
안과 떠올리세요. 뭐요? 백내장이요. 안과 하면은 백내장이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어디를 가도 어떻다고요? 똑같다. 그 다음에 또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하면은 편도 수술이겠죠. 편도 수술. 되셨나요? 편도 이래도 되고 아데노이드 그래도 돼. 그리고 백내장도 백만 찾지 마시고 수정체 수술해도 백내장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 다음에 또 외과 일반적인 수술하는 과 뭐 있어요? 충수염 수술. 이거 어디를 가도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충수염. 그 다음에 또 탈장 수술 금액 정해져 있어요. 또 치질 수술 또는 항문 수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치질 수술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5개죠. 2개는 어느 과다? 산부인과. 산부인과에서 하는 수술하면은 제왕절개. 그리고 또 자궁 수술. 이때 자궁 수술은 암 말고 그냥 자궁에 홍난 거, 무록 같은 거 그런 수술할 때는 포괄수가제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겁니까? 의료비가 떨어지는 거죠. 왜?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려고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의료비가 떨어지는 이게 포괄수가제에서 제일 중요한 장점인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포괄수가제는 질병에 따라서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를 비싸게 못 받는 거죠. 저하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겁니까? 행위별 수가제도 우리나라는 쓰고 이게 가장 몸통이고 나머지 7개 질병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도 함께 적용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37번 문제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상관없다잖아요. 그럼 서비스와 상관없으니까 행위별 수가제는 아닌 거야, 여러분. 그러면 2번째 줄에 보면 요양 일수별 혹은 자 여기서 질병별로 단가를 정했다잖아요. 질병별로 지급해야 될 단가를 정했다잖아. 그러면 충수염 하면은 얼마 이렇게 정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뭔데요? 포괄수가제가 되는 거죠. 포괄수가제.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3번에 있는 총괄계약제 있죠. 자,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뭔데요? 총액계약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총액계약제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총액계약제는 3번째 줄에 보시면 미리 정해진 이 말에 여러분들은 딱 뭔가 필이 또 꽉 꽂혀가지고 총액계약제 하신 분도 있더라고. 그럼 총액계약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 금액을 정해두긴 정해놔요. 총액을 정해놔요. 근데 이 총액을 누가 정했다? 진료자 측하고 자, 이거는 진료자 측하고 진료해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지불자 측이 총액을 정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를 찾는다면요. 진료자랑 지불자가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런 얘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안 어려워. 단어가 그 비스무리한 단어들이 들어갈 거니까 진료자 측과 지불자 측이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 안에서 진료를 보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총액계약제 또는 총괄계약제 같은 말입니다. 미리 정해놓고 진료를 보는 거죠. 그거는 총액계약제. 되셨습니까? 그래서 포괄수가제하고는 여러분 다른 거야. 그래서 37번 같은 거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총액계약제랑 안 헷갈리겠죠? 그리고 총액계약제로 포커스를 잡고 싶어도 총액계약제는 요 단어가 들어갈 거라니까요. 총액 이런 말도 들어갈 거라니까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그게 뭐예요? 인두제라고 하죠. 자, 인두제는 정해진 환자 수 이런 말 들어갈 거예요. 그죠? 또는요, 등록된 환자 수 이런 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의료인들이 굳이 의욕 있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한테 등록된 환자는 딱 정해졌으니까 그 환자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하는 거니까. 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정해진 환자 수 그 말 나올 거야. 그러면 환자 수 인두제 사람 머리 인두제
되셨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봉급제 뭐 이런 거는 그닥 뭐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금방 설명했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행위별 수가제, 지금 마르고 닳도록 묶는 거는 행위별 수가제, 그리고 포괄 수가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냥 곁다리로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되셨죠? 자, 봐주십니다. 틀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38번에 보겠습니다. 자, 38번에 보시면 공기의 자정작용에 대한 설명이죠. 제가 말씀드릴 때 공기의 자정작용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얘는 짝꿍이 서로 파트너가 매칭이 잘 맞아야 돼. 얘는 외우긴 외웠는데 어정쩡하게 외워서 이 짝꿍과 저 짝꿍이 서로 안 맞는 짝꿍끼리 결합을 시키면 틀리게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공기는 우리 대기 중에 공기는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거를 자정작용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때 자정작용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했을 때 첫 번째, 자, 공기 중에 먼지 구덩이가 항무더기가 이렇게 모여 있어, 뭉쳐 있어. 그런데 여기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그 먼지가 어떻게 돼요? 흩어지겠지. 연해지겠지. 뭉쳐있던 게. 그거를 뭐라고 한다? 바람에 의한 희석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람에 의한 희석작용,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짝꿍은 바람과 희석작용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유 뭐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비가 오고 나니까 아유 좀 깨끗해졌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라든지 또는 눈이라든지, 그죠? 이거를 그냥 강우 또는 강설이라고 해도 같은 말인 거 아시죠? 그러면 비나 눈에 의한, 비가 오고 눈이 왔어요. 그거가 오면 먼지나 오염 물질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은 씻겨져 내려가겠죠. 그래서 씻겨져 내려간다 하는 거를 세정작용이라고 하겠죠. 세정작용. 그래서 비나 눈에 의한 세정작용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비나 눈에 의한 희석작용,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짝꿍은 비하고 눈은 세정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공기 중에는 뭐 균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햇빛, 광선, 그 광선 중에서 살균 작용하는 광선이 있었지. 그 광선이 뭔데요? 자외선, 적외선 중에서 자외선이잖아. 그래서 자외선의 작용에 자살이라고 했죠. 자외선에 의한 무슨 작용? 살균 작용을 어느 정도 하니까 조금은 깨끗해진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자외선하고는 어떤 게 짝꿍이 돼야 된다? 살균 작용과 짝꿍이 돼야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어쨌든 산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소가 있어. 그러면 산소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 산소나 또는 뭐 이런 거에, 오존 이런 거에 의해서 산소에 의해서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오염물질이. 그럼 오염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 어느 정도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좀에는 깨끗해질 거거든요. 그럼 산소와 결합한다, 이 말을 뭐라고 한다? 산화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 그래서 산소 이 말 나오면 산화작용이에요. 되셨습니까? 산소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식물을 심어두면, 집에 거실에도 식물을 두면 어떻겠어요? 거실 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화초가 빨아당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뿜어내는 거 있죠. 고무나무 이런 거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가져가고 안에 있는 산소는 내어주고 서로 교환하는 거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교환작용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교환작용. 되셨습니까? 산소 하면은 그냥 산소만 나왔어. 그럼 산화작용인데 이산화탄소까지 다 나와야 돼, 여러분. 교환작용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두 개가 같이 나오면 교환작용이에요. 되셨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거를 했을 때 그렇다고요? 식물을 심어봤을 때 이런 현상이 나요. 그거를 식물의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도 어려운 말로 같은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이 5가지가 공기의 자정작용에 해당합니다. 공기의 자정작용. 자, 여러분 암기하십시오. 암기하십시오. 잠깐 암기하십시오.